선대 이슈 첫 번째 소식을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강경화 전직 장관들 이렇게 제목을 뽑아봤는데요. 강경화 장관 후보자를 구하기 위해서 청와대 전직 장관, 여권 모두가 나섰습니다. 예, 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한마디 했죠? 네. 그저께군요. 야당 예. 측이 이제 계속해서 반발을 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강경화 후보자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청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을 다 벗었고 낙마를 할 만큼의 큰 잘못인가라고 하는데 국민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짧게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강경화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의혹을 다 벗었습니까? 실제로 국민들이 모두 강경화 낙마 사유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그 여론조사는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네. 그 자기 역량을 충분히 발휘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좀 하는 것 같고요. 가령 이제 김상조 후보 같은 경우는 의혹이 많이 있는데 상당수 그런 자기가 말하자면 어떤 그 일과 관련해서 상당히 어떤 역량이 있다라는 것이 드러난 것 같은데 가령 예컨대 이제 북한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사드가 만약 그 대안이 아니라면 어떤 대안이 있느냐에 대한 어떤 질문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자기 스스로가 한계를 얘기했고 그래서 오히려 말하자면 외교부 장관으로서의 역량에 조금 국민이 의심할 만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지 않았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어떤 5대 의혹에 대해서는 그나마도 어떤 뭐 해명을 했다 손치더라도 여전히 남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저희가 그래서 그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 위장 전입, 자녀 이중 국적이라든지 세금 탈루, 배우자의 부동산 투기, 뭐 논문 표절까지 사실 이 의혹들이 국민들이 납득하기에는 아직까지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금 보셨던 저 5가지 의혹에 대해서 저런 의혹은 낙마할 만큼 큰 잘못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5대 비리에 대해서 고위공직자는 원천 배제하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것인데 우원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역량에 비해서 흠결이 낙마할 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지만 야당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네. 뭐냐면요. 흠결을 뒤집을 만한 능력이 있으면 우리도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청문회 과정에서 정책적인 능력은 하나도 보여주질 못했다 하기 때문에 이 흠결은 더 크게 느껴졌을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적격 판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흠이 많은데 흠을 덮을 만한 능력도 부족하다. 그렇죠. 그런 얘기인데요. 전직 외교부 장관들이 또 갑자기 나섰습니다.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보는데 장관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전직 장관들이 이렇게 지지 성명을 하는 전례가 있었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정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집요하고 나름대로 대책을 열심히 세우시고 있구나. 말씀은 사실은 전병헌 정무수석이나 이런 분들 통해 가지고 야당을 설득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상 강행하려고 하는 수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비판이 있는 가운데 전직 이 장관 외부 장관 분들이 나서 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사실 지금까지는 전례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거리에서 강경화 후보자를 어떻게 보면 아랫 사람으로서 같이 일을 했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역량이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정치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정권 초기에 어떤 그 예전에 있던 분들이 나서는데 과연 그것이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나서는지 아니면은 뒤에서 어떤 정치적인 요청에 의했는지 한마디로 어용으로 이용되지 않느냐는 그런 논란이 상당 부분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뭐 노무현 DJ 정부 이걸 넘어서 아니면은 보수 정권에 있던 전직 외무 장관들까지도 같이 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진정성이 인정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식으로 어떤 여론을 지렛대로 해서 주위에 있던 사람을 지렛대로 해서 오히려 국민과 어떤 국회를 압박하는 모습을 봤을 때 과연 이것이 특히 그 국회에서 야당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오히려 반발하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은지에 대해서 의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지지 성명 안에는 사실 그 회고록 논란에 있었던 송민순 전 장관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 지지 성명이 좀 자의적이라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저는 사실 뭐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 뭐 이쪽에 그 이 명함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따져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 외교부 장관이 그러니까 정권에 어디에 관여했던 관계없이 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지지를 보낸 측면은 뭐 그거는 또 그것대로 인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지금 앞서 말씀하셨지만 송민순 전 장관 같은 경우 이번 문재인 후보하고 얼마나 그 대립각을 세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정치적인 그런 그 의도에 의해서 이것이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송민순 전 장관 같은 경우 굳이 나설 이유가 없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 또 전 장관 같은 경우 한승수 장관 같은 경우는 뭐 김영삼 정부 때 외교장관을 했습니다만 이명박 정부 때 초대 총리를 했습니다. 이런 분이 또 한승수 장관 같은 경우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이 혈연적으로도 상당히 연관이 있는 분입니다. 이런 분들이 과연 이 정권의 의도에 맞춰서 과연 그러니까 이쪽 등을 떠밀려서 했겠느냐는 생각도 좀 들긴 든다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만큼 외교장관이 지금 이제 공석인 상황, 공석은 아닙니다만은 이 새로 지금 이 임명이 지금 빨리 안 되는 상황이 전체적 그 우리나라의 국익위에 상당히 그 큰 손실을 끼친다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측면은 앞서도 뭐 말씀하셨지만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가 오랫동안 그 외교부에 근무를 하면서 보여줬던 역량에 대해서 이분들이 일종의 개런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보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향후 이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국민들의 여론에 상당히 앞으로도 미치는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송민순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채널AI 통화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외교부 장관 때 국장으로 같이 데리고 있었는데 굉장히 능력이 탁월했다. 이렇게 뭐 칭찬을 했는데요. 사실 왜 이렇게 청와대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좀 강행을 하려고 하느냐 이걸 살펴보면요. 6월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실 윤병세 장관하고 같이 간다? 이것은 사실 모양이 좀 이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강경화 후보자를 최대한 빨리 외교부 장관에 앉혀서 어떠한 한미 정상회담부터 함께 동행하려는 청와대의 의지가 피력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다음에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 새 정부 위세가 제일 강력할 때 뭐 국토부 장관, 무슨 총리, 뭐 모든 장관들 할 때 역대 장관들 모임에서 지지합니다. 지지 성명을 원래 선거할 때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런 의견들이 엇갈릴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먼저 있어야 될 것은 사실은 앞선 정부에서의 외교부의 위상이 어떠했고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역량들이 필요하다. 세계 10대 교육국으로서의 문제. 지난 정권에서 예를 들면 외교가 MB 때는 말하자면 어떤 뭐 자원외교라는 이름으로 사익화됐거나 박근혜 시절에는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대사를 무슨 돈으로 샀거나 혹은 ODA 관련해서 어떤 이것이 굉장히 많은 부패의 네트워크가 되었거나 어떤 그런 측면에 대한 문제의식 속에서 새로운 외교, 문재인 시대의 외교가 이런 역량이 필요한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역량에 맞게 나는 강경화를 장관으로 첨가하려고 한다. 이런 네. 설명들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그런 설명 없이 그냥 여성이고 비외교 출신이다. 이것이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국민이 합리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강조가 좀 더 설명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한번 생각입니다. 보시죠. 예. 일단 정부에서는 뭐 청와대에서는 좀 강행할 움직임인 것 같은데 뭐 국민들의 눈높이가 과연 낙마 사유가 아니라고 보는 건지 아니면 전직 장관들의 뜻대로 튀어난 건지. 또 정치권에서도 역량이 없다고 또 비판을 하는 반면에 또 주변에 계신 분들은 또 역량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 어느 쪽 말이 맞는 예, 뭐 그런 저는 예. 이 검찰의 인사에 대해서 저는 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네. 사실 뭐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상당히 불신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게 현주소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에 대한 개혁을 하려고 한다면 그동안 요직에 계셨던 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고 이것을 할 수 있나요? 물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절차상의 여러 가지 조그만식의 하자는 뭐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앞으로는 아마 이제 현 정부가 지금 하려는 것이 그거겠죠. 그 검찰 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인적 청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가야만 앞으로 향후 정치 검찰이 계속적으로 그 검찰권을 독점하는 그러한 제도, 그러니까 방지하는 제도 장치를 막아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뭐 지금 현재는 일종 가도이득 차원에서의 불가피한 수순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앞서 이 노태강 국장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전임 정권에서 상당히 그 불이익을 당했던 분들을 지금 상대적으로 발탁하는 부분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검찰도 만약에 윤석열 그 부장검사를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한 부분들도 과거 정권에서 나름대로 원칙을 지켰던 분들이 이 불이익을 당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줌으로써 아마 향후에도 그런 메시지를 주겠죠. 그러니까 네. 공무원들한테 이 원칙과 정도를 지키면 어떤 식으로든 결국은 나중에 보상을 받는다는 그런 메시지도 아마 던지는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그런 개혁적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 말씀은 뭐 굉장히 뭐 원론적으로 동의가 되고요. 그러면 이번에 좌천된 네 사람, 특히 지금 난 제대로 수사를 해보자 이런 분들은 그동안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정치검찰이었고 고위직이니까 다 물러나야 됩니까?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죠. 그러니까 예. 지금 이 모든 그러니까 고위직 검찰들이 다 물러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 특정 몇 분만 지금 너무 물러나는 거이긴 합니다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 지금 어차피 그 한정된 자리에서 모든 분들이 항상 그 자리에 계속적으로 계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지금 검찰은 순환보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정권이 5년이, 이 문재인 정권 5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보통 한 번 자리 가면 한 1년, 1년 반 이 정도니까 예. 또 다시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지금 이번에 나름대로 좌천됐던 분들 중에는 또 역량을 나름대로 또 가시를 하고 한다면 그분들은 다시 또 요직으로 발탁되려고 하는 것이 이 공직의 순리 아니겠습니까? 요직이 다시 발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이 정권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찍힌 셈인데. 네. 또 근데 또 검찰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도 사실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거든요. 인사 조치에 대한 좀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네, 그렇지만 검찰 내부 통신망을 통해서 이렇게 좀 저렇게 얘기가 뭐 나오고 한마디만 있습니다. 더 드리면 사실은 이제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런 의미에서 뭐 박영선 의원조차도 이제 누워있는 게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비단 그 검찰이나 법무부 쪽의 관계자뿐만 아니라 행정부 전반이 사실은 고위공직者되면 실제로 보면 차관급 인사가 제일 많은 부서가 법무부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사실은 공직자 전체가 정권이 바뀌면서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 네.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인사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정도를 네.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그렇지만 같습니다. 또 차 교수님 네. 말씀대로 이제 새로 정권이 바뀌고 네. 뭔가 개혁을 위해서 뭐 일부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불가피한 측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하나만 저희가 또 하나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갈 수 있겠는데 사드 논란 관련해서 국방부 쪽에서는 한민구 장관이라든가 또 이번에 좌천된 사실 옷을 벗은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이라든가 뭐 물러나게 하는 건 좋은데 물러나게 하는 과정에서 좀 거칠다 이렇게 좀 망신 내지는 모욕에 가까운 거 아니냐 이런 부드럽게 좀 교체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런 부분이 그 정당한 문책에 관한 그 정당한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 당연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경계선상에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시다시피 나가지도 아니할 사람한테 억지로 떠밀려서 나가는 것은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여러 고위직을 배제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법적인 책임을 물어서 이른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라는 지금 재판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나름대로 명확한 어떤 그 문책에 대한 이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것이 아니고 마치 전 정권의 어떤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런 어떤 두루뭉실한 이유를 들어서 얘기를 했을 때는 결국 이와 같은 내부적인 조직에 반발이 있다는 점에서도 앞으로 조금 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에서 세련된 인사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하지만 야당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네. 뭐냐면요. 흠결을 뒤집을 만한 능력이 있으면 우리도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청문회 과정에서 정책적인 능력은 하나도 보여주질 못했다 하기 때문에 이 흠결은 더 크게 느껴졌을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적격 판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흠이 많은데 흠을 덮을 만한 능력도 부족하다. 그렇죠. 그런 얘기인데요. 전직 외교부 장관들이 또 갑자기 나섰습니다.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보는데 장관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전직 장관들이
이렇게 지지 성명을 하는 전례가 있었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정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집요하고 나름대로 대책을 열심히 세우시고 있구나. 말씀은 사실은 전병헌 정무수석이나 이런 분들 통해 가지고 야당을 설득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상 강행하려고 하는 수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비판이 있는 가운데 전직 이 장관 외무 장관 분들이 나서 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사실 지금까지는 전례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거리에서 강경화 후보자를 어떻게 보면 아래 사람으로서 같이 일을 했는 분들 입장. 선대 핫이슈 첫 번째 소식을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강경화 전직 장관들 이렇게 제목을 뽑아봤는데요. 강경화 장관 후보자를 구하기 위해서 청와대 전직 장관, 여권 모두가 나섰습니다. 예, 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한마디 했죠? 네. 그저께군요. 야당 예. 측이 이제 계속해서 반발을 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강경화 후보자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청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을 다 벗었고 낙마를 할 만큼의 큰 잘못인가라고 하는데 국민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짧게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강경화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의혹을 다 벗었습니까? 실제로 국민들이 모두 강경화 낙마 사유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그 여론조사는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네. 그 자기 역량을 충분히 발휘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좀 하는 것 같고요. 가령 이제 김상조 후보 같은 경우는 의혹이 많이 있는데 상당수 그런 자기가 말하자면 어떤 그 일과 관련해서 상당히 어떤 역량이 있다라는 것이 드러난 것 같은데 가령 예컨대 이제 입장에서는 어떤 역량이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정치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정권 초기에 어떤 그 예전에 있던 분들이 나서는데 과연 그것이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나서는지 아니면은 뒤에서 어떤 정치적인 요청에 의했는지 한마디로 어용으로 이용되지 않느냐는 그런 논란이 상당 부분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뭐 노무현 DJ 정부 이걸 넘어서 아니면은 보수 정권에 있던 전직 외무 장관들까지도 같이 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진정성이 인정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식으로 어떤 여론을 지렛대로 해서 주위에 있던 사람을 지렛대로 해서 오히려 국민과 어떤 국회를 압박하는 모습을 봤을 때 과연 이것이 특히 그 국회에서 야당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오히려 반발하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은지에 대해서 의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지지 성명 안에는 사실 그 회고록 논란이 있었던 송민순 전 장관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 지지 성명이 좀 자의적이라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저는 사실 뭐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쪽에 이 명함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따져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 외교부 장관이 그러니까 정권에 어디에 관여했던 관계없이 이 강경화 북한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사드가 만약 그 대안이 아니라면 어떤 대안이 있느냐에 대한 어떤 질문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자기 스스로가 한계를 얘기했고 그래서 오히려 말하자면 외교부 장관으로서 역량에 조금 국민이 의심할 만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지 않았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어떤 5대 의혹에 대해서는 그나마도 어떤 해명을 했다 손치더라도 여전히 남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저희가 그래서 그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 위장 전입, 자녀 이중 국적이라든지 세금 탈루, 배우자의 부동산 투기, 뭐 논문 표절까지 사실 이 의혹들이 국민들이 납득하기에는 아직까지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금 보셨던 저 5가지 의혹에 대해서 저런 의혹은 낙마할 만큼 큰 잘못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5대 비리에 대해서 고위공직자는 원천 배제하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것인데 우원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역량에 비해서 흠결이 낙마할 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외교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지지를 보낸 측면은 그거는 또 그것대로 인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앞서 말씀하셨지만 송민순 전 장관 같은 경우 이번 문재인 후보하고 얼마나 그 대립각을 세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정치적인 그런 의도에 의해서 이것이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송민순 전 장관 같은 경우 굳이 나설 이유가 없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 또 전 장관 같은 경우 한승수 장관 같은 경우는 김영삼 정부 때 외교장관을 했습니다만 이명박 정부 때 초대 총리를 했습니다. 이런 분이 또 한승수 장관 같은 경우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이 혈연적으로도 상당히 연관이 있는 분입니다. 이런 분들이 과연 이 정권의 의도에 맞춰서 과연 그러니까 좀 등을 떠밀려서 했겠느냐는 생각도 좀 들긴 든다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만큼 외교장관이 지금 이제 공석인 상황, 공석은 아닙니다만은 이 새로 지금 이 임명이 지금 빨리 안 되는 상황이 전체적 그 우리나라의 국익위에 상당히 큰 손실을 끼친다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측면은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가 오랫동안 그 외교부에 근무를 하면서 보여줬던 역량에 대해서 이분들이 일종의 개런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